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광주혁신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혁신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청소년 100명이 인권에 대한 문제를 풀고 논하는 인권 골든벨이 열렸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외국 공원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에서 탈락한 조선대 강동환 총장이 총장직을 걸고 대학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자영업체 수가 9만여 곳에 달하고 이 중 절반은 요식업이나 숙박업 등 전통 서비스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광주혁신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혁신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원회 박재영 시민주권 분과위원장은 혁신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든 직원이 업무에 긍지를 갖고 전념할 수 있는 희망 인사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콜센터의 민원 처리 업무를 통합하고 518인 시민통합위원회 설치도 혁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당선인 공약을 확정하고 분과별 최종 보고서도 작성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가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1위인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에 선정돼 대통령상과 함께 시상금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5개 분야 15개 항목 중 정성 지표 평가에서 청년 꿈 드림 사업과 가전기업 일자리 창출, 명품 강소기업 육성 사업,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북구와 서구, 광산구도 지자체 수상과 우수사업 선정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7대 광주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7일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 등 15건의 조례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제8대 광주시의회는 다음 달 첫 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인권 감수성 고취와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해년마다 진행되는 광주 청소년 인권 골든벨이 열렸습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는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지역 청소년 100명이 참가하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권 골든벨을 열었습니다. 올해 인권 골든벨 행사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중학생 청소년 100명이 2인 1팀을 이뤄 인권 관련 문제를 풀고 인권을 주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진행됐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외국 공원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파키스탄과 부탄, 태국에서 온 각국 공원청 직원들은 연수 첫 참가자로 이달 초부터 오는 26일까지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자원보존과 탐방시설, 안전방제 등 3개 분야의 교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등산 공원사무소는 광주국제교류센터와 광주전통문화관과 협력해 외국 공원청 직원들에게 광주의 역사와 전통문화도 함께 알릴 예정입니다.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지사 당선자들이 본격적인 이 준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의 준비기구 명칭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이 명칭이 다르지만 활동하는 내용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선자들은 오는 7월 2일 이제 공식적인 취임을 해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는데요. 네. 이에 앞서 향후 이제 앞으로 4년간 시정과 도정, 구정을 이끌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원회를 꾸립니다. 이용섭 당선자는 혁신위원회, 네. 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당선자는 취임준비기획단을 꾸리고 이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용섭 시장 당선자는 광주 현안들을 새롭게 좀 조명을 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찾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혁신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고요. 네.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라남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도정의 상당 부분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인수 기능보다는 현안과 공약 또 도정 목표 설정 등을 논의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취임 준비 기획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양측 간 세부적인 기능은 조금 다르지만 큰 맥락에서는 좀 비슷한 기능입니다. 네, 광주는 혁신위원회, 전남은 취임준비기획단 이렇게 명칭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광주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이용섭 시장 당선자의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총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위원들은 24명의 전문가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분과별로 주요 현안들이 있겠지만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대표적인 현안들을 보면은요,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일단 일자리 창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이랄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네. 그리고 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네. 그리고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등이 있는데요. 이들 현안에 대한 해결 방향과 또 대안 모색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제 국장님께서 지금 이 코너 오성수의 뉴스 분석에서 계속해서 다뤘던 지역 현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전남 지역에는 어떤 현안들이 있을까요? 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요,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 당선자와 취임 준비 기획단이 고심하고 있는 현안으로는 역시 가장 먼저 일자리 창출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록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10만 인재 키우기가 주로 프로젝트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밖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세가 좀 뚜렷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문화 관광과 연계된 이런 현안들을 자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와 전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또 역시나 이제 광주 구청장들도 취임 준비에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네, 구청장들 상당수가 이제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그 구청장 같은 경우 이제 새로 처음으로 이제 구청장을 맡게 돼서 바쁜데요. 네. 광주 지역 5개 구청장이 모두 바뀌는 상황이어서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임택 동구청장 당선자는 일단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가칭 동구발전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동구청의 업무 보고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당선자의 공약과 또 비전을 조율을 해서 관련 정책과 이제 목표들을 마련한다는 이제 계획이고요. 네. 광주 북구청장 당선자죠. 문인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거든요. 네. 또 광주 부시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행정 전문가인데 네. 그래서 그러는지 어떤 형식적인 인수위원회를 생략을 하고 북구청 내부의 조그마한 빈 공간에 이제 간단한 사무 집기실만 마련을 해서 네. 실무 위주의 어떤 업무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들 의욕과 열정이 굉장하신 것 같은데 7월 2일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는 이 민선 7기 내실을 갖추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네, 사실 광역단체도 그러고 기초단체도 그러고 새롭게 출범을 하면은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의 많은 부분이 이제 재검토로 되거나 또 뭐 원점에서 검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럴 경우에 이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이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적폐청산의 정도가 아니면 기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가 광주시의 현안이잖아요. 지하철 2호선 관련 건설을 가능하면 네. 혁신위원회 내에서 결정하겠다 하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꼽고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내 임기 내에 또 4년 임기 내에 무엇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성과로 집착을 하다 보면 조금 조급증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대부분의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일자리를 최대 현안으로 꼽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도지사는 물론 이제 구청장과 군수들도 일자리 창출에 이제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네. 사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기초단체 차원, 즉 구청장이나 일선 군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생활 밀착형 정책 수립과 추진에 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주의점들을 꼭 염두에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눌 이야기는 현대자동차가 투자하는 광주 완성차 공장 이야기입니다. 역시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 조인식 연기를 두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당초 광주시 계획대로라면 지난 6월 19일 현대자동차와 광주시 간의 어떤 투자 협약 조인식이 진행이 됐었어야 했는데 네. 조인식을 네. 앞두고 이틀 전에 갑자기 이 조인식이 민선 7기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광주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로는 저 세부적인 협상 조율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인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결실이기도 하고 또 사실 공기업 주도하에 공공기관이죠. 어떤 네. 광주시의 주도하에 완성차 공장이 위탁 생산하는 형식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전국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세부적인 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사실 광주시가 이 조인식의 대통령 참석까지 염두를 해두고 준비를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좀 연기된 데에는 다른 무슨 배경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향후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까지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전력을 다해서 이제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계속 협상도 해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선 7기 취임 이후로 이제 조인식이 연기된 만큼 이제 이용섭 시장 당선자와 또 혁신위원회 현안으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만 당선인 측도 또 이 성과를 내기 바라는 만큼 투자 협약 조인을 위해서 장애를 좀 해결하는 데 광주시가 좀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또 현대자동차의 노조의 반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차질은 없을까요? 네, 좀 사실 민감한 부분은 맞습니다. 네. 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사실 굉장히 이제 목소리도 큰 단체거든요. 네. 전국에서도. 그런데 이 노조에서 단체 협약을 근거로 해서 이제 노사 공동 심의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또 반발의 강도가 세워지고 있는 게 조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현대자동차 측은 노조 측과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고 또 광주광역시도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된 만큼 노조와 대화를 통해서 잘 진행돼 반드시 투자 협약을 이끌어내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번 사업 성공 여부에 많은 지역민들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광주광역시가 사실 역점적으로 추진을 한 사업이었거든요. 또 현대차가 참여하는 이제 광주 완성차 공장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그 터거든요. 그래서 네. 큰 장애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총 7천억 원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되는데 광주시가 일대 주주로 이제 참여를 하고 현대자동차가 2대 주주로 참여를 하면 지역 중소기업들도 이제 참여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공장 부지도 이미 거의 조성돼 있어서 신축하는 데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주 공장이 어떤 특정 기업, 즉 현대자동차의 공장이 아닌 만큼 사전에 또 임금이나 투자 규모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의견의 어떤 조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현대자동차도 이미 참여 의향을 밝힌 만큼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백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해온 이 자동차 사업이 민선 7기가 되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조선대 강동환 총장이 총장직을 걸고 대학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동환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평가 지표를 면밀히 분석해 이의 신청을 하겠다며 동시에 다가오는 2단계 진단에서 대학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대는 2단계 진단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정원 감축이나 재정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광주의 노인학대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지역 노인학대 사례는 2016년 229건에서 지난해 240건으로 최근 2년간 7.4% 늘었습니다.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과 배우자, 딸 등 친족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자영업체 수가 9만여 곳에